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최근에 기업 공개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스타링크 사업까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기상천외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보링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링 컴퍼니는 도심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의 터널을 뚫고 소형 차량들이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인데요. 사실 지하의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만든다는 엉뚱한 상상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아마 이 영상 보는 분들도 그런 일을 왜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배터리만을 사용해서 고급 전기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주 로켓 발사체를 재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일론이 하는 거니까 뭔가 있겠지. 혹은 에이 그래도 땅굴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링 컴퍼니의 사업은 정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교통체증에 갇혀 약속 시간에 늦게 되면 누구나 영혼이 탈탈 털리게 되고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일론도 트래픽잼은 영혼을 파괴하는 지옥과도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I mean, traffic is soul destroying, horrible. And traffic has gone from just like 7th level of hell to like the 8th level of hell. Finally, there's something that I think could solve the goddamn traffic problem. Yeah.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나르는 자동차 같은 거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일론 머스크는 반대로 지하 터널을 생각하게 됩니다. 2016년 일론은 LA에 미칠 것 같은 교통체증을 직접 겪는 와중에 이런 트윗을 날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일론이 만든 6번째 회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3D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층으로 이동하고 동일한 좌표이지만 층으로 나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은 2D입니다. 물론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지만 매우 큰 역을 필요로 하고 역까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보링 컴퍼니의 스테이션은 주차장 한 칸 정도의 공간만을 차지하고 매우 많은 스테이션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면 도시의 원래 형태를 해치지 않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상의 도로에는 하나의 레이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추가로 차로를 확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하 터널은 얼마든지 레이어를 추가해서 터널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터널은 희소성이 매우 높은 지상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터널 입구와 출구 정도 외에는 토지 사용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희생하면서 도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하 도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터널은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태풍이 불건 지하 도로는 고요합니다. 보링 컴퍼니의 소형 터널은 공사 소음이나 교통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터널을 뚫고 있어도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보다는 아까 말한 나르는 자동차가 더 나을 수도 있을까요? 소형 비행기나 드론 헬기에서 나는 엄청난 소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언제 내 머리 위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비행물체들이 도심을 날아다닌다면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터널에서는 아무리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있어도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의 터널 보링 머신, 그러니까 TBM은 1마일을 뚫는데 3달에서 6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달팽이보다 14배나 느린 속도라고 하네요. 터널에서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려고 한다면 배기가스 제거를 위해 환기장치도 필수가 되고 이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1마일당 1억 달러에서 때로는 10억 달러 이상의 굴착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기존의 터널링 방식은 만약 1시간 동안 공사를 한다면 실제 굴착하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고 그 외에 터널 구조 보강물을 설치하고 세그먼트를 부착하거나 물자를 이동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보링 컴퍼니를 만들면서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을 많이 데려왔고 현재도 엔지니어들이 겸업 혹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페이스X의 여러가지 우주 로켓 기술을 보링 컴퍼니에 접목하고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그랬듯이 보링 컴퍼니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터널링 기술에 대해 파괴적 혁신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링 컴퍼니의 목표는 달팽이를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굴착과 구조 보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보링 머신의 파워를 3배로 늘리고 굴착과 동시에 안반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커트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혁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이 구상하는 터널은 룹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대형 터널이 아닌 차량 한 대 정도가 운행 가능한 소형 터널이기 때문에 굴착 속도를 빨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보링 컴퍼니의 보링 머신은 현재 마일당 $10,000,000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10분의 1 이상으로 저렴해진 것입니다. 보링 컴퍼니는 현재 3세대 보링 머신을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일론은 기계에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테슬라 오너들은 각자 차의 이름을 지어주고 계실 겁니다. 스페이스X는 바지선도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Of course I still love you라는 배도 있죠. 보링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보링 머신은 기성품이고 이름은 고도어입니다. 2세대는 라인스톰이고 고도보다 50% 빠르다고 합니다. 3세대는 프루프락이라고 불리우며 고도보다 10배 이상의 속도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TBM은 1마일을 파는데 8에서 12주가 걸리지만 프루프락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걷는 속도의 10분의 1, 그러니까 하루에 7마일 정도로 터널링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TBM은 지표면에서 발진을 시작할 지점까지 구덩이를 파고 TBM 부품을 지하로 내려서 조립을 마쳐야만 굴착을 시작할 수 있고 이 과정이 몇 달간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루프락은 표면에서 직접 굴착을 시작하기 때문에 트럭에서 하차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바로 굴착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럭에서 TBM을 내리고 바로 굴착을 시작해서 종료 지점에서 TBM이 나오면 또 트럭이 싣고 다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보링 머신은 5피트 정도 굴착하고 정지해서 세그먼트를 부착하고 또 굴착하고 정지해서 세그먼트를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프루프락은 굴착과 동시에 터널에 세그먼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쿨링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출력을 3배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세그먼트 운반을 위해 레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링 컴퍼니는 고무 바퀴가 달린 세그먼트 트럭을 사용하여 레일 설치에 시간을 소모하거나 유지보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터널 직경을 전통적인 터널에 비해 30에서 60% 감소한 12피트로 줄여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터널 직경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준화를 통해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를 중복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네요. 굴착에서 나오는 안반 부스러기나 흙을 이용해 벽돌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이 벽돌은 기존의 벽돌 가격인 25센트에 비해 매우 저렴한 10센트 정도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벽돌과는 달리 레고 모양으로 제작해서 보다 시공이 쉽게 한다고 하는데 벽돌 판매가 보링 컴퍼니 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합니다. 룹에서는 전기차만이 운행 가능하므로 내연기관 차량을 위한 환기장치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 또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렇게 해서 터널링 비용을 마일당 $10,000,000 미만으로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2018년) 완공된 테스트 터널은 캘리포니아 허선에 위치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 최초의 터널입니다. LA는 터널을 파기에 가장 어려운 지형이라고 하는데 1.1마일 정도의 구간에 들어간 비용은 $10,000,000였다고 합니다. 이 터널 프리젠테이션 행사에 사용된 차량은 모델 X에 가이드 휠을 장착한 형태였습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룹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터널은 개인 차량 이동용이라기보다는 대중교통 성격이 더 강합니다. 컨벤션 센터 방문객 운송을 위해 각 전시장들을 연결하는 터널이고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를 1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가스 룹도 진행 중인데 이 터널은 컨벤션 센터 룹과 카지노, 국제공항, 라스베가스 시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스앤젤레스까지 연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더그아웃 프로젝트와 이스트 코스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 텍사스 어스틴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트윗과 구인 페이지가 올라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스틴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현재 4680 셀과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해 건설 중인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에 완공된 우리나라의 도로 건설 비용입니다. 왕복 2에서 6차선 도로 35km 건설에 2조 119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링 컴퍼니의 마일당 1000만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구간에 보링 터널을 뚫었다면 24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네요. 물론 차선이 여러 개인 도로이긴 하지만 차선 숫자만큼 터널을 늘린다고 해도 일반 도로보다 보링 컴퍼니의 터널링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게다가 보링 컴퍼니의 룹은 일정한 속도로 연속해서 차량을 운행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차량과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보링 컴퍼니에 대한 기업 공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일런은 원래 테슬라에 대한 $420 펀딩 시큐어드 사건에서도 알려졌다시피 회사 경영에 대해 누가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IPO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회사를 상장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내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하고 싶은 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링크 사업에 대한 기업 공개 계획을 밝혔다시피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되면 보링 컴퍼니도 언젠가는 IPO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런은 2019년에 보링 컴퍼니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를 진행해서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한 적이 있으며 이때 투자자들은 회사의 가치를 9억 2천만 달러 정도로 평가했었다고 합니다. 보링 컴퍼니의 사업은 테슬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링 루프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테슬라 차량만 가능하다고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대부분 테슬라 차량을 개조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링 컴퍼니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면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지하로 들어가고 도심 한복판 지상에는 보행자만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있고 또 집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체증 없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면 이것은 거의 우리가 꿈으로만 상상하던 천국 같은 도시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하 고속도로라는 엉뚱한 상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보여주었던 혁신을 통한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단순히 엉뚱한 발상이 아닌 실제 사업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